안녕하십니까. 민동산이형의 부동산 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은행 경영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부동산 전망 자료를 토대로 내년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견인할 트리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자료가 방대해서 이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내용은 총 2회분으로 제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리 변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네, 아무래도 금리의 변화가 주택 가격 변동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실물 경기의 높은 금리가 자산 가격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의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이것에 따른 내재 수익률과 안전자산 수익률의 역전 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가격은 특히나 내년도에는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하락, 그리고 재작년 10월에 최고점 대비해서 최대 50%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하락세와 더불어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하락세가 예견된다. 자, 2023년도 아파트 시장 가격은 정책대출, 가장 대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일반형 상품은 중단됐고 우대형 상품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우대형 상품조차도 올해 연말이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연간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책 대출의 종료, 그리고 되풀이되는 시장 금리의 상승, 또한 공급 증가라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유지했던 부동산 시장이 10월부터 실거래가 하락세로 전환하였다라는 내용이죠.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세의 원인은 금리 하락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의 이자 부담 가중에 따른 이 급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24년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공히 5% 이상 하락을 보일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서울 지역은 뚜렷하게 하락세가 나타났던 작년도 10월, 11월 이후 연말까지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올해 1월부터 정책 모기지의 영향으로 꾸준하게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추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정책 모기지의 종료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다시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번엔 전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작년도 10월을 기점으로 올해 2월까지는 전세 가격 실거래가 추이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역시 정책 모기지가 시작된 1월 이후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전세 가격의 완만한 상승 추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올해 10월 현재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말에 고점 대비 약 10%가량 하락한 4.4% 수준이라고 하죠. 이 주담대 금리 4.4%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단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완벽한 신용 상태와 기존의 대출금이 없는 분들에게 4.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단으로 올라가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8%에 육박할 것으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상승 전환을 시작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잔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말 대비 4.2%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24년도에는 지난 2019년도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매수자의 금리가 이 변동 전환하는 해이기 때문에 현재 잔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시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고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액은 연간 31조 원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향후에 이자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20여 년 동안의 주요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당연히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 내용을 확인해 보셨고요. 네, 다음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의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2009년에는 주담대 이자 부담액이 16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21년 9월에는 23조 원 수준으로 상승하더니 현재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이 31조 원에 다다를 정도로 상당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하단이 4.09%에서 상단이 5.86%였는데 현재 11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하단은 4.67%포인트, 상단은 드디어 7%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과 하단의 금리 차이가 올해 5월에는 0.14%포인트에 불과했으나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하단과 상단의 금리 차이가 0.87%포인트까지 급격히 상승했죠. 네, 이번에는 최근 1년간의 코픽스, 즉 은행의 조달 금리의 이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작년 10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 3.98포인트였던 것이 12월까지 상승 기조를 보이다가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더니 올해 4월 달에 은행의 조달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죠. 현재는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가 이 3.97%포인트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의 조달 금리인 코픽스가 상향 조정되면은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요. 이런 코픽스의 추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네, 은행 조달금리의 상승세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향후 주택 매수 시 주담대 금리가 매수자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령별 아파트 매입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특히나 서울 지역은요. 이 주택 가격이 최고점을 형성했던 지난 2021년 10월 기준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42% 육박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급락했었던 작년 12월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32%까지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13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 완화와 정책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고요. 올해 1월에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13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를 했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매 제한의 완화책으로 공공택지와 규제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했고요. 그 외 과밀 억제 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를 했죠. 여기에다가 아직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이었던 특례 보금자리 론을 활용해서 주택 매수에 나섰던 2030 세대들이 현재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상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연령별 아파트 매입 비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고점을 찍었던 그 시기에는 2030 세대가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입량 중에서 42%를 차지했던 반면 작년도 12월에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서 2030 세대들의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32%로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8월에는 연초에 정부의 정책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 론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입 건수 중에 40% 수준까지 회복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의 순공급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도권의 아파트 순공급은 2020년도에 초과 공급으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최근 14년 동안 총 6만 6천 세대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갈아타기를 위한 구축주택의 매도 난항으로 인해서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 미분양 물량의 근본 원인이 어느 정도 초과 공급에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도권의 아파트 초과 공급의 현실은 최소 2025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 레포트를 토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예고하는 근거에 대하여 총 5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특히나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인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도 부동산 매수 시에 주담대 금리가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